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와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HLB 흐름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죠.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저점을 깨고 이제 밑으로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61선 파란 선입니다. 그죠? 파란 선을 슬쩍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제 차트, 이 차트 상으로는 좀 괜히 찜찜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대부분의 지금 HLB 주주 여러분들이 승인을 보고 단타 매매를 안 하고 좀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만 사실 남아있다. 그래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좀 찜찜한 것만은 사실이죠, 사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죠? 61선이 이탈이 됐거든요. 개파락해서 61선이 이탈이 됐어요. 여태껏 몇 개월 동안 61선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HLB의 주가를 차트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영업일수로 볼 때 이제 7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자, 이런 패턴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뭐 HLB 승인을 득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때는 좀 가져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보내주시는 그런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상이라는 것이요. 안 좋은 걸 계속 좋게만 얘기하는 것은 그 좋은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떤 때는 상황이 좀 처질 것 같으면은 직언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음, 일단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 하나 드리니까 참조해서 꼭 대박 내시고요. 자, HLB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과학 역시 뭐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비머 인스펙션 건에 대한 일정이 나오면서 자, 그렇다면 클래스 1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말고요. 상식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가 차트 흐름은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10월 8일의 주가 모양. 자, 이 모양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외인들이 뭐 매도를 많이 때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개인이 엄청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관은 뭐 볼 거 없고요. 금융투자 매매이기 때문에 이건 보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외인들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외인 지분은 21.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2%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외인들이 HLB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차트상 흐름이 60일선은 깨지 않았던 몇 개월 동안에 깨지 않았던 그 흐름이 이게 깨지니까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바이오 쪽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네, 바이오 쪽들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뭐 2차 전지 안 되죠. 반도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붙어 있는데 뭐 사실 그 흐름하고 HLB의 흐름하고는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섹터의 움직임을 참고로 할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제가 한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모 인스펙션 일정이 나오고 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제가 제일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쉬운 점을 제가 뭘 강조를 했어요.
이 사측에서 아무런 이런 반구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그죠? 막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HLB 블로그에서 뭐 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좀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만약에 블로그 글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으로 봐서는 결국 이제 연휴 지나고 한글날 지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 글이 한번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주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사실 그 델리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 블로그 글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 되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목요일날 아침까지도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런 블로그 글이 없다고 한다면 좀 실망스러워요. 지난번에 그 FDA 미팅 건도 그렇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사측에서 뭔가를 알려줘야죠. 지금 진 회장이 뭐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블로그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주주로서 유튜버로서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죠? 설명이 없어, 설명이.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항서제약 주가를 보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크게 급등을 했죠. 네, 항서제약은 크게 급등을 했어요. 이게 항서제약 주가는요. 상해지수 주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 상해지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지금 카멜리주맙 때문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상해지수 급등으로 따라서 급등한 거다. 이런 정도 봅니다. 항서 급등을 갖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상해지수가 급등한 영향으로만 본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상식과 비상식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죠?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보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볼 때는 결국 11월 중순까지 비모 일정을 마무리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나왔고, 또 CMC 7사건도 중요한 건데 그걸 일단 안 하고 비모하는 것으로 봐서는 CMC 건은 클리어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덜 중요한 비모 건을 가지고 일정을 발표한 것은 클래스 1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중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상식을 벗어나서 비상식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사실 이 주식판이나 신약 승인권에는 사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도 생각을 해야 될 점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C1이든 C2이든 뭐 C2다 하더라도 이번에 진짜 그 CMC 공장 실사건은 클리어되고 비모 일정만 남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뭐 11월 20일 지나더라도 연내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FDA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비모 일정을 공개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이 클리어됐기 때문에 비모 일정을 공개했다고 보긴 하는데 모르죠. 우리가 사실 뭐 FDA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그죠?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블로그 공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하고 차트상으로 이제 60일선이 이제 깨져 있다는 거.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요 블로그 나오면 이거 60일선 회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뭐 시간은 많습니다. 그죠? 등급을 발표하기까지 한 7일 정도 영업일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꽤 주시를 하자고요. 제가 뭐 비관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긍정적인 쪽으로 괜히 여러분들 그 기대만 자꾸 높여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제부터 좀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이걸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객관적 시각이 좀 필요해요. 만일 여러분 클래스 2가 되면은 뚝 떨어지면은 비중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정을 했다가 다시 잡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개인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사실 뭐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비중 조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혹시라도 C2로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비중 조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또 보아가면서 또 그걸 그 결단을 내릴 때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은 제가 HLB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자꾸 그 기대를 심어주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아직 그 휴일이 있고 여기서 무슨 건의 상황이 나타나 가지고 변수가 더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고요. 보다 좀 빠르고 보다 정확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자를 한번 주세요. HLB 또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래도 좀 더 세밀하게 드릴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예. 이제는 순간적인 변화가 많을 수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요거는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